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6년 정도 된 35살의 여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부부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일단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없더라도 부부 둘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희에게 이혼하고 헤어지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 시어머니세요. 시어머니께서는 손주가 없다는 것을 절대 용납하실 수 없는 일이고 저희 얼굴만 보면 그렇게 들들 볶으시더니 결국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네요. 저희 남편은 좋은 직장과 멀끔한 외모 그리고 저를 사랑해주는 다정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참 좋았고 무엇보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어린 아이들만 봐도 흐뭇한 미소가 입꼬리에 걸릴 정도라서 저희도 결혼하면 아이를 최소 둘은 가질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제 동생은 물론 친척 조카들까지 너무너무 아이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직업도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직업인 선생님을 선택할 정도였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이상형으로 생각했던 남자는 저처럼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자였고 모든 면에서 저와 찰떡이라고 생각하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멋지고 조건이 좋은 남자라도 제 기준에서는 절대로 결혼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도 제가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건 아이들을 좋아하는지부터 물어봤고 다른 조건 같은 건 신경도 못 썼던 것 같아요. 소개팅 자리에서 처음 만난 남편은 제 생각보다 훨씬 호감인데다 저보다도 아이들을 더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데이트를 2번 더 하고 연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창피함을 무릅쓰고 먼저 제 속마음을 물어보게 되었어요. 솔직히 저는 그쪽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우리가 적은 나이도 아니고 저는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거든요. 제가 아이를 참 좋아해서 아이 낳고 좋은 가정 꾸리고 살고 싶어요. 근데 그럴 생각 없는 사람과는 아무리 좋은 감정이 있어도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네요. 지금 생각해봐도 당시에 제가 무슨 용기로 그런 말을 꺼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남편이 마음에 들었고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다행히 이 남자는 저를 황당하다는 듯 동그란 눈으로 한참 쳐다보다가 갑자기 빵 터져서 한참 동안 혼자 웃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웃음의 의미가 뭔지 몰라서 기분이 살짝 나빴지만 본인도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미 소개받기 전에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해서 더욱더 호감이 가고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되었고 이 남자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건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죠. 길을 걷다 옆에 지나가는 아이들만 봐도 우리 두 사람은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멀리서 다른 집 아이들을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이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갖게 된다면 얼마나 더 예쁠까, 얼마나 더 행복할까 하는 상상을 매일 했던 것 같아요. 연애를 딱 1년 동안 하고 서로에 대한 확신이 생기자마자 더 이상 시간을 끌어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바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양가 부모님들도 모두 찬성하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제 나이가 30이 다 되어갔기 때문에 결혼하자마자 빨리 아이를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래도 신혼생활 1년 정도는 즐기고 싶어서 미루고 살았어요. 남편과 둘이 사는 신혼생활은 말 그대로 꿀이 떨어지고 깨가 쏟아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희 부부를 볼 때마다 나이가 서로 적지 않은데 빨리 아이 가지라고 재촉하셨지만 그래도 1년 정도는 신혼을 즐기겠다고 말씀드렸죠.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도 싸울 일 없이 너무 잘 맞으니 오히려 연애하던 시절보다 더 서로에게 신뢰가 생겼고 제가 꿈꾸던 이상적인 결혼 생활이라 느낄 정도였어요. 이러다 남편과 저를 쏙 빼닮은 예쁘고 건강한 아이만 낳게 된다면 제 인생에 더 이상 바랄 게 아무것도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한 신혼생활 1년은 금방 지나갔고 저희도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어요. 우리는 워낙 금슬이 좋고 서로 깊이 사랑하는 부부라서 마음만 먹으면 금방 아이가 생길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아무리 노력하고 시간이 지났지만 아이 소식은 전혀 없었고 때가 되면 알아서 생기겠지 하는 느긋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반년이 넘게 지났더니 점점 조바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시어머니도 참지 못하고 너희들은 왜 아직도 소식이 없니?
그러길래 내가 나이 더 먹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아이 가지랬지? 하시면서 화를 내고 분통을 터뜨리더라고요. 어머님도 그 모양인데 정작 당사자인 저와 남편은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죠. 몸에 좋다는 음식과 보약, 각종 영양제까지 챙겨 먹으면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자연적으로 아이가 생기지 않자 그때는 저희도 병원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몸에 문제가 있을까봐 무섭기도 하고 병원에 갔다가 심각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두려워서 피해왔는데 진짜 이러다가 아이가 영영 들어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싶어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이 저와 마찬가지겠지만 예전부터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결혼하고 난 뒤에는 저와 남편을 닮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제 인생의 큰 목표라 여기고 살았습니다. 이런 제게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건 한 번도 상상한 적 없었어요. 부부 사이라도 소원했다면 모를까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만약에 병원에서 저한테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소리를 들으면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불안했었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에 찾은 병원이었는데 만일 신이 있다면 이런 장난을 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큰 절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더할 나위 없을 정도로 행복한 결혼 생활과 더불어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남편이 있었지만 이런 우리에게 아이까지 허락하진 않더라고요. 다행히 제게는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남편에게는 무정자증이 의심되니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바로 예약을 잡고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역시나 남편 몸에서 전혀 발견되질 않았고 앞으로 호르몬 치료나 그 어떤 방법도 소용없을 거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검사 결과를 받아들고 병원 문을 나서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뭐가 있어야 병원에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이라도 한번 시도해 볼 텐데 앞에 닥쳐있는 현실이 너무 잔인해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상황을 가장 괴로워하는 사람은 당연히 당사자인 남편이었고 며칠 동안 사람이 피가 마르고 야위어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바라보며 저 또한 너무 힘들었어요. 차마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편을 포기할 수도 없더라고요. 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민으로 몇 날 며칠 밤을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입양이나 하다못해 대리부라도 알아보잔 소리를 했지만 남편과 제 사이의 아이가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차라리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고 말지 그건 절대 안 될 말이라고 거절했습니다. 다만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단 말을 들으면 그 1%를 위해서 모든 노력이라도 다해봤을 텐데 아예 일말의 가능성조차 없다는 사실은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계속 이어나가야만 하고 우리 앞에는 아이가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한 채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도무지 양가 집안 부모님께는 대체 뭐라고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친정부모님도 저 못지않게 아이를 좋아하시고 외손주 보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 사위가 씨 없는 수박이라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말을 차마 제 입으론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남편도 시부모님에게 본인 문제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차마 고백하기 힘들어했고 결국 저희는 주위에서 어떤 안 좋은 이야기를 듣더라도 우리 스스로의 결정으로 아이 낳지 않고 둘이 살기로 합의했다고 말하자 했습니다. 그것만이 조금이나마 남은 남편의 체면도 살릴 수 있고 저희 입장에서도 괜한 구설수에 올라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죠. 부부 둘 중 하나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나돌면 주변에서 시달리고 괴롭혀대는 것 때문에 온전한 정신으로 살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건 남편에게는 2살 위로 형이 하나 더 있었고 저희보다 일찍 결혼해서 아들 하나 낳고 잘 사는 덕분에 시댁 집안의 대를 끊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2사람만 행복하게 살자고 굳은 다짐을 했었어요.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 별일 없는 척하며 살았지만 학교에서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만 봐도 마음이 쓰리고 속상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하늘은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내려주는 건가 싶었고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웃는 소리만 들어도 슬픈 감정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저보다는 남편이 훨씬 더 힘들어했고 정말 잘 웃고 성격도 밝던 사람이 의기소침해서 제 눈치만 보는 모습을 보고 있다 보면 일부러 제가 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남편의 기분을 풀어주곤 했었습니다. 일단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상황이 좀 정리되고 여유 시간이 생기면 예쁜 강아지라도 한 마리 키우자는 말을 하기도 했었죠. 우리 부부는 남편의 문제를 정말 철저하게 숨기고 절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절에 시어머니를 만나면 너희들은 왜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니? 병원에서 제대로 검사해 본 거 맞아? 라고 물어보셨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건강에 아무 문제 없고 아이는 지금 준비가 안 됐고 어쩌면 아예 안 낳을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이 없이 두 사람이 살다 보니 너무 편하고 좋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둘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했죠. 남편은 웃으면서 어머님에게 말을 했지만 그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겠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네가 아직 철이 덜 들었다고 결혼의 재미는 단순히 부부 사이의 재미뿐만 아니라 나를 쏙 빼닮은 아이를 키우는 재미가 더 각별하다면서 헛소리하지 말고 빨리 아이 가지라고 하셨죠. 그럴 때마다 저와 남편은 그냥 얼버무리고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서 넘어갔습니다. 해가 넘어갈수록 시어머니는 며느리 너가 나이가 먹어서 애를 못 갖는 거 아니냐? 라면서 저를 나무라셨고 그래도 남편과 둘이서 재미있게 살기로 했으니 걱정 말라 했어요. 어머님, 저희는 그냥 포기하세요. 아주버님이 저희 대신해서 일찍 아들도 낳았잖아요. 라고 웃으며 이야기했는데 그쪽은 그쪽이고 너희들도 하루빨리 나으라고 매번 말씀하셨죠. 적당히 어머님 잔소리를 잘 넘기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부부를 포기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잔소리 들어도 그냥 저냥 넘기면서 잘 버티고 살았는데 얼마 전에 어머님 환갑이셨어요. 요즘 환갑 정도로 잔치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식구끼리 집에서 밥 먹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선물로 용돈이 들은 봉투와 남편이 큰 마음 먹고 백화점에서 명품백도 하나 샀고 모처럼 시댁에 온 가족이 다 모였어요. 즐겁게 저녁 먹고 내년은 또 아버님 칠순이시라 제주도나 가까운 나라로 여행이라도 보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형님네와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드리고 이제 5살인 조카도 할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드렸어요. 하나뿐인 손자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쓴 편지를 읽어보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와 남편에게 근데 너희들은 대체 언제쯤 아이 가질 생각이냐?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아직도 포기 안 하셨구나 싶어서 심장이 철렁했고 남편이 웃으면서 엄마는 좋은 날 왜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우리 그냥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기로 했잖아. 둘이 사는 게 편해서 좋고 나중에 적적하면 말 잘 듣는 강아지 한 마리 키우면 돼. 라고 이야기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의 대답이 마음에 안 드셨나 봅니다. 애를 낳고 키워야 할 나이에 무슨 놈의 개를 키운다는 소리나 하고 자빠졌냐고 화를 내셨고 점점 더 언성을 높이시더니 급기야 저희가 드린 용돈 봉투와 명품 가방을 남편에게 다시 가져가라고 집어던지시더라고요. 나 이딴 거 하나도 필요 없다. 내가 죽기 전에 둘째 아들 손주 보는 것이 유일한 바람인데 뭐가 어쩌고 어째? 개를 키우고 살겠다고? 대체 너희 둘 중에 누가 먼저 그런 생각을 했어? 며느리 너지? 방금 전까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즐겁게 식사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의 한마디에 집안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남편은 자기 엄마한테 좋은 날 화내지 말라고 전부 본인이 애 낳지 말자고 한 거라며 괜히 죄 없는 며느리한테 화풀이 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저희 부부의 속사정을 전혀 모르는 어머님은 남편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고 그날 완전 작정을 한 사람처럼 왜 저희가 애를 낳지 않는지에 대해 화를 내시더라고요. 남편도 처음엔 웃으면서 어머님을 말려보다가 두 사람 모두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나중엔 거의 말싸움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갔어요. 주변 사람들은 차마 말릴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그때 시어머니의 결정적인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나 너한테 환갑 선물 아무것도 필요 없다. 우리 집에 애 안 낳을 며느리는 있을 필요도 없어. 내 선물은 다른 거 필요 없고 당장 쟤랑 이혼하고 애 낳아줄 여자 다시 만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순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어지러웠습니다. 제가 이 집안에 시집와서 몇 년 동안 며느리로 살며 나름 정이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하고 쫓아내라니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손주를 안겨드리지 못해서 100점 만점짜리 며느리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부족한 만큼 더 시댁에 잘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겨우 이런 소리나 듣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님의 환갑을 축하하는 자리기도 하고 시댁에서 제가 목소리 크게 내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 생각해서 꾹 참고 있었는데 그런 말까지 들으니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이혼하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나도 뭐라고 한마디라도 해야겠다 싶었는데 남편이 어머님에게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이 사람 잘못 하나도 없어.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라고. 병원에서 검사 받았을 때 나한테 문제가 있대. 시험관도 아무 소용없고 방법이 없다는데 나보고 대체 어떻게 하라고. 남편은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절규하듯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고 어머님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충격을 먹었는지 자리에 주저앉으시더라고요. 거짓말이지. 그럴 리가 없다. 너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러냐? 차마 그 자리에 조카들도 있고 분위기도 좋지 않아서 더 이상의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못한 채 잔치상은 거기에서 끝내고 아주버님네를 먼저 돌려보냈어요. 그 뒤로 저희 부부만 남아서 시부모님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는지, 어째서 그동안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는지, 남편은 본인 입으로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너무 수치스럽고 괴로운 나머지 말을 끝까지 다 하지도 못하고 펑펑 울었어요. 시어머니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남편 책임이 아니라 자기 책임이라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남편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저에게도 자기가 그동안 오해했다고 너무 미안했다면서 사과하셨죠. 사실 어머님이 그전에 하신 말씀 때문에 저는 기분이 그다지 좋진 않아요. 어떻게 몇 년 동안 가족이 되어 함께 지낸 며느리를 쫓아내고 새로운 여자 만나서 애 낳으란 말씀을 하실 수 있나 싶었습니다. 비록 저렇게 저한테 사과를 하셨지만 아마 남편이 아닌 제 몸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다면 저는 이 집안 며느리로 계속 살아가기 힘들었겠죠. 저희가 장남도 아니고 시댁 집안의 대를 반드시 이어야 하는 입장도 아니었는데 대체 왜 그렇게 아이에 집착하고 낳으라고 강요하셨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큰집 손주를 대하는 걸 보면 그렇게 아이를 좋아하는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시어머니가 몇 번이고 제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 그런데도 같이 계속 살아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제 귀에는 진심으로 들리진 않았어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어머님에겐 본인 아들만이 최우선이고 저 같은 며느리는 쓸모없으면 언제든지 내쫓고 다른 며느리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하지만 이 상황이 남편에겐 아무런 죄가 없었고 저도 어머님이 아닌 남편을 원망하거나 책임지라 할 생각은 없어요. 전부 시어머니의 욕심에서 비롯된 일이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만약 내가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못 가지는 상황이었으면 어머님은 나를 쫓아내셨겠네? 라고 물어봤는데 남편은 절대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했을 거라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믿고 남편은 분명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에 대한 제 원망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서운하고 어머님이 먼저 가족으로서 저를 내치셨다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보, 나 앞으로 어머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자신이 없어. 우리의 결혼 생활을 그만하고 싶진 않은데 다시는 시어머니를 만나고 싶지 않아. 남편에게 이 집안 며느리로는 그만 살겠다고 했더니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그렇게 하라더군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댁은 없는 사람들이라 여기고 명절이건 집안 행사던 전부 참석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쫓아내고 새 며느리를 데려오라 하셨을 때 이 집안에서 저라는 사람은 필요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온 시댁 식구들 앞에서 그런 소리를 들은 제가 얼마나 큰 배신감과 수치심이 들었을지 상상이나 가시나요? 그날 이후로 제 핸드폰에서 시부모님의 전화번호를 차단했고 남편에게도 될 수 있으면 시댁 이야기는 제 앞에서 하지 말아달라 부탁했죠. 여전히 저와 남편의 결혼 생활 자체에는 큰 문제도 없고 불만도 없습니다. 어차피 아이는 진작에 마음 정리하고 포기했거든요. 우리 두 사람만 살아도 괜찮을 거라고 마음의 준비를 다 끝낸 상황입니다. 여전히 저는 우리 친정부모님이나 제 주변 그 누구에게도 남편의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남편과의 신뢰를 지킬 생각이고 지금까지 같이 살았는데 사랑하는 마음도 마음이지만 부부 사이의 정도 많이 커졌다고 생각해요.
가끔 아이들 손잡고 길을 걷는 젊은 부부를 볼 때면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다 받아들이고 더 이상 마음 아프지 않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 자체에만 더 집중하고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만 잘하면서 살려고요. 굳이 저희 존재가 필요 없다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잘해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2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는 이제 4년을 넘어서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는 종종 다투고 부부싸움을 하긴 했어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딸을 데리고 이혼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중입니다. 남편은 제가 너무 시부모에게 예민하게 굴고 신경질적으로 대하는 것이 원인이라는데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지금도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당장 시댁으로 달려가고 싶어요. 전부 다 뒤집어 엎어도 속이 시원치 않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건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하기 전 연애 기간만 3년이 넘었어요. 연애 기간이 짧은 건 아니었고 그 사이에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중간에 한 번은 잠깐 헤어져서 떨어져 있던 시간도 있습니다. 저는 친정에 언니도 하나 있고 남동생도 있지만 남편은 손이 귀한 집안의 외동아들이라서 약간은 이기적인 면도 있더라고요. 남편의 그런 모습 때문에 종종 다투게 된 적은 있었지만 그게 오늘 사연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진 않아요. 그래도 연애하는 동안 서로 잘 맞춰주고 만나는 동안엔 바람 한 번 피운 적 없고 다른 여자에게 눈길 준 적 없기 때문에 3년 연애 끝내고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주변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시댁은 경제적 여유가 조금 있는 집안이고 안 그래도 제 남편이 손이 귀한 집 외동아들이라 우리가 결혼을 한 뒤에도 시댁에서는 남편을 가까운 곳에 두고 끼고 살고 싶어 하셨어요. 본격적으로 양가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자마자 시댁에서 먼저 신혼집도 얻어주신다 하셨고 초반에는 남편과 제가 알아서 결혼 준비하겠다고 거절했지만 어머님이 워낙 강경하게 나오시더라고요. 내가 내 아들이 사는 집 구해주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니? 라고 말씀하시니 어쩔 수 없이 제 쪽에서 한 수 접고 들어가는 수밖에요. 주변의 제 지인들은 시작부터 시댁에서 하자는 대로 다 끌려가다간 결혼 생활이 피곤하고 힘들어진다고 하셔서 저는 우리 2사람 힘으로 결혼 준비할 생각이었고 굳이 시부모가 해주시는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간섭받으며 살고 싶진 않더라고요. 어떻게든 신혼 때라도 시댁과 멀리 떨어져서 편하게 살고 싶었는데 하도 어머님이 절대 안 된다고 가까이 살아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길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뒀습니다. 우리가 사귀는 기간 동안 사전에 어머님을 몇 번 만나 뵙고 같이 밥도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저 사귀는 사이였으니 어머님과 별다른 마찰이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연애할 때처럼만 관계가 계속될 수 있다면 시댁이 아무리 가까이 산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런 아니란 생각이 결국 제 불행의 씨앗이 되어버렸어요. 부푼 기대를 안고 시작한 결혼 생활은 신혼여행 다녀와서부터 연애 때와는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시댁에 딸이 없어서 제가 너무 예쁘게 딸처럼 보인다며 우리 집 며느리 되면 정말 예뻐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정작 결혼하고 이 집안에 들어와 보니 세상 시집살이도 이렇게 독한 시집살이가 없었네요. 폭언이나 뒷담화 같은 사소한 문제는 하도 많았기 때문에 시간이 아까워서 생략하기로 하고 신혼 때부터 하루에 몇 통씩이나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보통 30분은 기본이고 1시간 가까이 못 끊게 하시면서 본인 스트레스 푸는 용으로 제 시간을 낭비하시더라고요. 통화 내용도 대부분 아무짝에 쓸모없는 내용으로 저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주로 어머님 친구분들 욕을 하시거나 거기에 덤으로 제 살림에 대한 잔소리는 기본이었죠. 저를 감정 쓰레기통쯤으로 생각하시는 건지 제가 일하는 시간이건 퇴근하고 집에 와서 쉬고 있는 시간이건 상관 안 하고 본인 할 말만 끝도 없이 쏟아내세요. 이런저런 핑계대고 회사 일이 바쁘다며 나중에 전화하자고 해도 밤늦게라도 전화를 다시 해서 꼭 자기 할 말을 끝까지 다 해야 직성이 풀리십니다.
집안에서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건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결혼하고 나니 완전히 저를 남편을 위해 평생 봉사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님이 오래전부터 식당을 하고 계시는데 나름 동네 맛집이라 장사가 잘 되는 유명한 곳이라서 저희 남편도 아버님 식당 간판을 받아다가 2호점을 차려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계속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 애 낳고 작년까진 육아휴직 받아서 아이 보며 집에서 지냈었죠. 제가 육아휴직 받고 집에 있다는 사실을 어머님이 알게 되시고는 그 뒤론 매일같이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애미야, 내가 애 봐줄 테니까 너가 동철이 식당 나가서 일 좀 도와줘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어머님 눈에는 아이를 낳은 제가 집에 퍼질러 누워서 본인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놀고 먹고 팔자 좋게 지내는 줄 아신 것 같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휴직급여 받으면서 쉬는 건데 애 낳고 몸도 다 풀리지 않았지만 무작정 식당 나가서 일 도우라고 등을 떠미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남편 식당 나가서 주방일을 할 수 있는 몸 상태면 차라리 회사를 나가고 말지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어머님이 잔소리를 하고 등을 떠밀어도 끝까지 못하겠다 힘들다고 내가 집에서 아이를 볼 테니까 어머님이 나가서 남편 식당일 도와주라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저희 남편 가지셨을 때 마지막 달 애 낳기 직전까지 식당 일을 하셨고 애 낳고 딱 일주일 쉬고 또 가게 나가서 일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건 그거고 요즘은 세상 어떤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하고 산답니까? 저는 제가 다니는 직장이 있고 재벌이가 있는데 남편 일은 남편 일이고 제 일은 제 일이죠. 우리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해서 남편 보고 도와서 같이 해달라고 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런 걸 이해할 생각 없이 제가 말 안 듣는다고 성질만 내셨죠. 너가 집에서 그렇게 편하게 놀고 먹는 줄 알았으면 내가 이 집도 사주는 게 아니었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고생을 안 해봐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줄 모르고 산다니까. 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 집은 제가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곁에 두고 보고 싶으니까 사준 거면서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진짜 억울하고 너무 분했습니다. 어차피 이 집 명의도 남편 명의고 저한테 주실 생각 전혀 없다는 것도 다 알아요. 저도 결혼하고 며느리 노릇은 할 만큼 했고 애 낳고 살림하고 남편 뒷바라지 다 하면서 살았어요. 주위 사람들은 다들 저한테 똑똑하고 착한 며느리라고 칭찬이 자자했는데 어머님 귀에는 제가 잘한다는 말은 전혀 듣지 않으시고 본인 아들 칭찬이나 다른 누군가 제 욕하는 소리만 골라 듣고 오셔서 하루 종일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식당에 20년 넘게 오는 단골 손님이 제 인상을 보고 복이 없어 보인다고 했대요. 또 어떤 손님은 아들이 아깝다고 했다는데 어디서 그딴 말만 골라 듣고 와서는 신이 나서 제게 말씀하세요. 예전에 저희 결혼식 끝난 뒤에도 신랑 듬직하고 잘생겼다고 그렇게 칭찬을 많이 했다는데 신부 예쁘다는 소리는 자기가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누가 봐도 본인 아들이 더 아깝다는 소리를 하십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엄청 미인은 아니지만 못생겼다는 소리는 살면서 들어본 적 없어요. 그냥 저냥 평범하게 생겼고 여자치고는 키가 167이라서 작은 편도 아니고 살도 찌지 않았습니다. 저 좋다는 사람도 예전부터 꾸준하게 있었는데 저는 그냥 제가 평범하다고 생각해요. 남편도 사실 그리 못난 외모는 아니지만 키가 173 정도로 남자치고는 작은 편이고 어머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외모라고는 도저히 말 못하겠네요. 저도 남편의 외모 때문에 만나게 된 건 아니라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남편도 저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똑같고 어머님께서 본인 아들이 워낙 잘났다고 믿고 계시니까 남편도 살면서 곤란한 적이 몇 번 있었다 하더라고요. 기왕 외모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오히려 저보다는 저희 엄마가 정말 미인이세요. 키가 170 정도 되시고 얼굴도 작고 서구적으로 정말 예쁘게 생기셨습니다. 우리 엄마 젊은 시절 사진 보고 진짜 멋쟁이라서 깜짝 놀란 적도 있어요. 친정아빠도 키가 180 정도에 이목구비가 굉장히 서구적으로 진하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예전 아빠 어렸을 때는 동네 어르신들이 아빠 보고 혼혈이냐고 물어보실 정도였답니다. 친정부모님 두 분 모두 외모가 어디 가서 빠지지 않았고 반면에 시부모님은 키도 좀 작은 편의 외모는 평범하신데 저희 상견례 때 부모님들끼리 처음 얼굴 본 이후로 시어머니가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좀 있었나 봐요. 저희 결혼식 사진을 시댁에서 다 같이 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못마땅하신 얼굴로 왜 너희 엄마는 사진 찍을 때 내 옆에 바짝 붙어서 찍으셨다니?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고 오시는 바람에 같이 사진 찍어 놓으니까 내가 완전히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잖아. 라고 하시는데 그건 누가 보더라도 단순한 화장 같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외모가 우리 엄마를 빼닮지 않은 것이 한으로 남을 정도로 예쁜 엄마라서 그 옆에 서 있는 땅따란 시어머니는 못생겨 보이게 사진이 나온 거죠. 결혼식 할 때도 하객들이 우리 엄마 보고 예쁘고 고우시다는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시어머니한테는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해줘서 빈정이 상하셨나 봐요. 어머님이랑 제가 같이 외출한 적은 별로 없지만 어쩌다 한번 장을 보러 나가면 동네 시장 아주머니들께서 괜히 마음에도 없는 칭찬으로 따님이 엄마 닮았나 봐. 너무 예쁘다. 라고 빈말을 하시는데 솔직히 저랑 시어머니가 같이 다니면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제가 훨씬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저보다는 어머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얘는 내 딸 아니에요. 며느리야, 며느리. 라고 하면서 본인이 더 펄쩍 뛰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남편 없이 저와 단둘이 집에 있을 때 갑자기 남편이 20대 초반에 만났던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여자애가 싹싹하고 이쁘게 잘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여자 저도 아는데 남편이 군대 가자마자 1년 만에 바람 피워서 헤어진 걸로 아는데 그런 여자 이야기를 왜 저한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이등병 때 어머님이랑 같이 면회도 갔었다는데 그게 벌써 10년도 훨씬 지난 일이지만 그 이야기를 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지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때 그 애가 그렇게 참하고 예뻤는데 내가 며느리로 점 찍어 놨었잖니. 하고 일부러 제 속을 긁는 소리를 하시는데 여기서 제가 화를 내면 괜히 자존심 상하고 시어머니가 남편과 저를 이간질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부글부글 끓는 속을 꾹 참았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어머님 말씀 때문에 속상하고 분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남편이랑 부부싸움 하기 싫어서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그냥 저 혼자 속으로 삭히고 말았어요. 저한테 하시는 막말은 그럭저럭 참고 견딜 수 있었는데 평소 말을 하시다가 은연중 친정부모님을 후려치는 듯한 말을 하는 건 도저히 참고 들어주기 힘들더라고요. 결혼 준비할 때 시댁에서 집을 해주셨으니 저희 쪽에서도 격식 다 차려서 제대로 맞춰해드렸는데 그때는 아무런 말도 없다가 결혼식 끝나고 천명절에 갑자기 트집을 잡았어요. 혼수도 전부 시어머니가 정해주신 목록으로 다 맞춰서 해드렸고 예단도 시댁은 물론이고 남편의 작은 아버님 댁까지 다 챙겨서 최고급으로 맞춰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이바지 음식을 맞춰서 보낸 것도 한우부터 과일까지 온갖 귀한 걸 다 넣었고 옆에서 제가 봐도 정말 고급스럽게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것도 하나하나 트집 잡으시면서 너희 동네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냐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격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식으로 한참 흉을 보셨어요. 너희 엄마가 얼굴은 고우신데 이런 건 잘 모르시나 보다. 하시면서 함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게 싫은 소리를 하고 뭐라 하시는 건 다 참고 넘어가겠는데 우리 엄마까지 걸고 넘어가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던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네요. 주방에서 큰 소리가 나니까 남편이랑 시아버지가 우리 두 사람을 뜯어말렸어요. 그 바람에 저는 성질대로 끝까지 할 수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 앞에서는 방금 전에 표독스러운 모습을 싹 감추고 순식간에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돌변하더라고요. 그저 잔소리 좀 한 것뿐인데 며느리가 그렇게 화를 낼 줄은 몰랐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죠. 남편이 처음에는 제 편을 들어주는가 싶다가도 자기 엄마랑 30분만 이야기하고 돌아오면 우리 엄마는 그런 뜻으로 당신한테 말한 게 아니래잖아. 아무리 봐도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바람에 결국 저희까지 부부싸움을 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연애를 몇 년 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결혼하고 보니 안 맞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환경에서 살던 두 사람이 만나서 한 집에 살다 보니 사소한 것 하나하나 맞춰가야 하는데 시어머니까지 근처에 살면서 저를 괴롭히니까 머리가 정말 복잡했어요. 한참 부부가 갈등도 많고 싸우고 화해하기를 반복하는 와중에 제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최고를 찍던 시절이라서 저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한테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그 뒤론 제게 잘해주고 제 편을 들어주면서 더 이상 싸우는 일 없이 잘 지내게 되었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했어요. 남편 앞에서는 손주 생겼다고 집안에 복덩이 들어왔다며 좋아하셨지만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아들을 낳아야지 왜 딸이냐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아들 낳고 딸 낳는 것도 전부 부모 닮는 거라면서 저보고 친정엄마 닮아서 딸 낳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런 일에 친정엄마까지 끌어와서 매번 기분 나쁜 소리를 했어요. 그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시어머니한테 화내고 대들어봤자 저만 손해라서 아이를 생각해 시댁을 멀리하고 될 수 있으면 안 보고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제가 먼저 피해 다니고 연락도 잘 안 했더니 제 기분 나쁠 일도 없고 남편이랑 싸우게 되는 일도 줄어들었어요. 시모가 없으니 자연스레 부부관계도 회복이 되고 아이까지 태어나면서부터 남편과는 결혼 전 연애하던 시절처럼 좋아졌습니다. 간간히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하시거나 집에 불쑥 찾아오셔서 잔소리를 하고 예전처럼 시비를 걸어오셔도 제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절대 대응하거나 감정적으로 싸우지 않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제가 어머님 말씀에 일일이 반응을 안 했더니 시모도 재미가 없었는지 저를 괴롭히는 빈도가 줄어들었어요. 아이 태어나고 1년 정도는 집에서 애 키우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육아휴직 딱 1년만 하고 다시 회사에 복귀했고 그 이후로는 가까이 사는 시댁에서 딸을 많이 봐주셨죠. 제 눈에는 딸이 정말 예뻤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거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첫 손주라서 시부모님도 관심이 많았고 이제 태어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아이를 보며 누는 자기 아빠를 쏙 빼닮았다는 둥 아이가 예쁘다고 칭찬할 때는 무조건 남편 닮았다 하셨어요. 하지만 아이한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저를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돌도 지난 애가 머리숱이 왜 이렇게 모자라니? 그러고 보니 사돈 어른이 머리숱이 좀 없으시지? 막 태어난 아이한테 저런 이야기가 상식적으로 할 소린가 싶었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화가 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얼마 전엔 정말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이젠 딸아이도 2살이 됐고 이목구비가 점차 또렷해지면서 제가 봐도 우리 딸이 정말 예뻐요. 주변에서도 우리 딸 사진 보여주면 다들 예쁘다고 난리고 아이는 제 보물이나 마찬가지였죠. 출근하면서 시부모 손에 맡겨놓고 제가 퇴근하면서 아이를 다시 데려가는데 며칠 전 아이를 찾으러 갔더니 어머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낮에 내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손녀딸 보고 예쁘다고 난리더라. 애 아빠가 잘생겨서 딸도 속눈썹이 길고 예쁘다는데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이리저리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 아들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 갑자기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도 아니고 대체 손녀딸을 앞에 놓고 뭔 소린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번에는 또 무슨 말씀을 해서 내 속을 다 뒤집어 놓으려고 그러나 심장은 쿵쿵 소리를 내면서 뛰기 시작하고 혈압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 말은 너 속상할까봐 안 하려고 했는데 손녀딸 얼굴이 보면 볼수록 지 외할아버지를 꼭 빼닮았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우리 시어머니만 아니면 한 대 쳐버렸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 보이고 한숨까지 푹푹 쉬는데 어머님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건지 왜 저만 보면 이렇게 시비를 거는가 싶었죠? 제 딸이 우리 친정아빠 닮으면 안 되는 건가요? 우리 아빠 이목구비가 또렷해서 미남 소리 많이 들으시는데 대체 뭐가 어때서 어머님 눈에는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쁘신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말 듣고 저도 가만히 참고 있을 순 없어서 그러게요. 저도 우리 딸이 친정 엄마 아빠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두 분 닮아서 머리도 똑똑하면 아주 좋겠네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치켜뜨면서 지금 너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 따지시더라고요. 제가 틀린 말 한 거 하나도 없죠. 친정부모님 닮았으면 얼굴도 예쁠 거고 키도 크고 늘씬할 테고 우리 부모님 두 분 모두 좋은 대학 나오셨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대학은 안 나오시고 장사하셨거든요. 이런 것들을 평소 어머님께서 콤플렉스로 생각하시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열받으시라고 그 이야기도 같이 한 거죠. 제가 건드리면 안 될 민감한 부분을 건드려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얼굴까지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마구 소리를 지르면서 당장이라도 한 대 칠 것 같은 기세였어요. 너 진짜 뭐 잘못 먹었니?
오늘 완전 막 나가기로 했구나? 안 그래도 맘에 안 들던 참이었는데 이참에 너랑 나랑 인연 끊고 살자. 라고 하길래 저도 아쉬울 거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인사 꾸벅드리고 아이 데리고 시댁을 빠져나왔죠. 그렇게 제가 집에 돌아왔고 저녁 늦게 퇴근한 남편이 시모랑 전화통화를 한 건지 저보고 시댁 가서 왜 그런 소리를 했냐고 묻더라고요. 솔직히 내가 먼저 시비 건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먼저 헛소리를 하니까 나도 참지 못하고 똑같이 갚아줬을 뿐이라고 말했는데 남편은 또다시 자기 엄마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네요. 우리 딸이 장인어른 닮아서 이목구비 또렷하고 예쁘다는 소리로 말씀하신 건데 제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화를 내고 시부모한테 대학도 못 나온 못 배워먹은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너는 왜 내가 하는 말은 안 믿고 너희 엄마가 하는 말만 고지고대로 믿는 거냐고 당신 엄마가 우리 두 사람 이간질하고 있는 거 모르냐고 했더니 남편도 그때부터는 화를 내고 자기 엄마 그런 사람 아니라면서 너는 왜 그렇게 매사에 부정적이냐? 우리 엄마가 왜 너랑 내 사이를 이간질하겠냐고. 라며 폭발했어요. 그날 정말 남편이랑 크게 싸웠고 시어머니 편들면서 진심으로 화를 내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이 사람이랑 살다가는 내가 제명에 못 살겠구나 싶어서 그만해야겠다는 결심이 들더라고요. 이대로는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건너와 버렸어요. 저희 부모님에게 시댁과 남편 사이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해드렸더니 당연히 상종 못할 인간들이라며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고 친정 부모님은 아이와 그 집에서 나오는 게 맞다는 생각이에요. 남편은 이혼을 하던지 말던지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데 아이는 자기가 키우겠다며 당장 데려다 놓으랍니다. 어처구니 없는 소리에 그동안에도 제대로 안 본 당신이 어떻게 아이 키울 거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키우면 되니까 애는 놓고 나가라 하더라고요. 제가 미쳤습니까? 지금도 애가 외할아버지 닮았다고 한숨 쉬는 시어머니한테 아이를 키우라고 맡기게요? 꽉 막히고 대화도 안 통하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더 이상 마주치고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집을 나와 남편과 이혼 준비를 하면서 다른 건 다 어느 정도 협의가 되는데 양육권 부분에서는 서로 생각이 너무 달랐습니다. 제가 친정에서 살면서 부모님 도움받아가며 아이를 키우면 되기 때문에 끝까지 제가 키우겠다고 했고 아이도 저랑 있을 때 가장 편안해해요. 변호사 말도 그렇고 주변 상황이 제 쪽으로 유리하게 돌아가는 분위기라서 그런지 남편이 며칠 전에 연락해서 우리 사이에 소송 같은 건 하지 말고 다시 예전처럼 노력하며 잘 살아보자고 하던데 제가 미쳤습니까? 진짜 이혼하고 양육권까지 뺏기게 생겨서 그런지 이제 와서 남편이 시부모한테 가서 한번 뒤집어 엎었나 봐요. 얼마나 급했으면 시어머니까지 전화와서 자기가 다신 그런 소리 안 할 테니까 다시 돌아와서 살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럴 생각 없습니다. 친정에서 아이 키우면서 직장 다니기에 전혀 문제도 없고 남편에게 양육비도 제대로 받아낼 생각이기 때문에 이혼하더라도 아무 걱정 안 해요. 오늘도 남편이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고 연락 왔지만 전부 무시하는 중입니다. 가만히 참고 있을 때 잘할 것이지 다 끝난 이제 와서 그래봐야 어쩌겠어요? 졸지에 며느리는 물론 손주까지 잃게 생긴 시어머니가 뒤늦게 후회해봤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줄 아는데 이제 와서 그런 놈 누가 데려가겠어요? 정신을 차려도 진작에 차렸어야죠.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손녀딸 대신에 잘난 아들이나 평생 끼고 살면 되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